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콘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예, 합격하는 0.01%가 되는 최종 면접 합격의 비밀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네이버 유튜브 들어가시면 네이버나 유튜브, 네이버 TV에서 검색 키워드 준호플로 쳐보시면 제 강의들이 나옵니다. 예, 올해 꼭 취업하시면 보시고요. 그리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가도 해서 채팅 신청하시면 이런 강의들을 요청하시는 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종 면접 편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사랑하는 이제 마리의 이 안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건 오롯이 서 있는 모습. 네, 여러분들 지금 취업 시장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여러분이 이렇게 오롯이 서 있길 원하는 마음에 이런 강의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최종 면접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종 면접 자리 배치도 다들 다부터 이제 딱 했는데요. 이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 최종 면접 강의를 만들게 된 이유는 요새 제가 지금 유튜브 관련된 책 두 권을 봤는데 이제 좀 이 구독자분들한테 진정성을 가지고 잘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해야겠다. 예,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은행권들 뭐 금융권들 뜨는 거 원래 하려다가 아무래도 어, 공부 중에 하도 이제 우리은행 붙으신 분들의 요청이 많아서 이렇게 강의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예, 꼭 최종 합격 되길 원하시고요.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말하는 방향은 제 경험이고 제가 됐었던 방법이고요. 그리고 좀 감히 말하자면 됩니다. 예, 제가 뭐 해서 안 되면은 뭐 책임지진 못하겠지만 제가 했었던 방법이고 이런 전략이고 정확하게 이렇게 접근했을 때 본질에 가까워졌다. 면접이라는 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취업에 정답은 없는데 정답이 아닌 건 있고 아닌 거를 안 하면서 정답에 가까워지는 길은 있고 방향은 있는 겁니다. 계속 제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 최종 면접 자리 배치도를 왜 처음부터 이걸 꺼냈냐? 예. 자, 처음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가 이제 그 사장이고요. 조직의 정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장. 여기가 아마 이제 인사팀장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문일 겁니다. 제가 여기는 이제 각 임원들이고 각 팀의 팀장일 겁니다. 뽑으려고 하는 팀의 팀장이고요. 여기는 뭐 상무급 본부장들이 뭐 포진돼 있을 거예요. 뭐 4명일 수도 있고요. 여기도 4명일 수도 있고. 자, 이거를 왜 표현하냐면 최종 면접에서 자, 여기가 1, 2, 3, 4, 5 정도로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순서냐고요? 1차 면접에서 잘 본 순서입니다. 뽑을 확률이 높은 사람들 포지션입니다. 4명이어도 똑같습니다. 왜냐? 사장이 제일 잘 보여야 되거든요. 1, 2, 뭐 3, 4 정도 되겠네요. 문 쪽이니까. 자, 사장이 잘 보이는 쪽으로 가운데로 배치해둔다. 자, 이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붙었던 면접들은요, 다 이 가운데 사장이 가까이 있는 데로 붙었고요. 그리고 이 정도 가운데 포진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장하고 마주보고 있었던 면접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팁을 얘기하자면 이 면접에 들어갔을 때 일단 중요한 게 첫 인상인데 첫 인상은 어디서 나온다? 예의, 예의에서 나옵니다. 몸에 밴 예의에서 나온다. 자, 그래서 들어갔을 때 사장이나 이 사람들 눈 마주치면서 간단히 목례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다대다 면접에서 여러 명 갔을 때 이 앞에서 이제 누군가 인사를 시킬 건데 그때 정중하게 70도 정도로 인사하면 되는 겁니다. 예. 자, 이건 이제 기본이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바로 앉으면 예의가 없는 거죠. 이건 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치도를 왜 했냐? 이 순서가 있다. 1, 2, 3, 4, 5. 이게 뭔 순서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이제 이 강의를 왜 만들었냐면 지금 처음 최종 면접 보시는 분도 있고 앞으로 최종 면접 보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막다뜨려서 최종 면접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작을 했고요. 자, 여러분이 여태까지 왜 떨어졌냐? 떨어지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처음 보시는 분도 이렇게 하면 안 떨어지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으라고 이 강의를 만든 겁니다. 떨어졌던 이유.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떨어졌던 이유. 스펙, 인상, 직무 실력에 준하는 직무 경험이 부족한가? 4. 내가 면접을 잘 못 봤나? 5. 내가 엄청난 말실수한 것 같은데? 6. 일반적인 자소서. 내 자소서에도 잘 못 썼나? 자,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6번으로 접근을 안 하고 뭘로 한다? 스펙으로 합니다. 근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 떨어진 이유 뭔지 아시나요? 스펙 맞습니다. 스펙이 맞습니다. 자, 이제 혼란이 오셨을 거예요. 왜 스펙이 맞느냐? 자, 잘 따라오세요. 왜 스펙이 맞느냐? 이 지금 7번은 제가 왜 이렇게 공백을 했느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스펙이 맞느냐면은 자, 따라하세요. 1차 면접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즉슨 1차 면접에서 유능함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스펙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 면접에서 내가 떨어진 이유는 스펙입니다. 인상도 아니고 직무 경험도 아니고요. 직무 경험일 수도 있었겠네요. 이게 비슷하면 면접을 잘 못 본 것도 아니고요. 나만 실수한 것도 아니고 나만 못 본 것도 아닙니다. 다 같이 못 봤습니다. 근데 결국에 되는 사람들은 스펙인 겁니다. 왜냐? 1차 면접을 못 봤기 때문에. 왜 못 봤냐? 흐름도 이것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자소서 썼기 때문에 못 봤던 겁니다. 일반적인 자소서를 썼기 때문에 면접을 잘 못 봤고요. 1차 면접을 말실수도 했었을 겁니다. 명확하게 날 뽑아야 되는지 이유를 못 말했을 거라고요. 유능함을 못 보여줬었던 겁니다. 면접 단계에서 1차 면접 단계에서부터 유능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정확하고 그들이 듣고 싶은 그런 유능함을 못 보여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소서가 면접을 잘 못 봤다고 느끼거나 말실수했다고 느꼈고 그 결과 1차 면접을 못 본 겁니다. 유능함 못 보여준 거고 그래서 스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최종 면접에 떨어진 이유를 말한 이유 중에는 스펙이 맞습니다. 여러분 떨어진 이유 스펙 맞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종이 한 장 차이. 자, 따라하세요. 되고 안 되고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 1차 면접을 못 봤지만 잘 봤더라도 마지막에 되는 거 하나, 종이 한 장 차이. 이게 지금 다음 내용에 있습니다. 예, 급하게 보시지 말고요. 자, 왜 종이 한 장 차이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 스펙 때문에 떨어진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종이 한 장 차이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고 안 되고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그건 자소서에도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 마지막 면접 단계에서도 무조건 만들어야 가야 된다. 자, 정리할게요. 7번 1차 면접을 못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가운데가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쪽에 4위에 있다거나 5위에 있다거나 2위에 있는데 스펙이 비슷해. 스펙이 뭐 다른 사람이랑 더 뛰어날 게 없어.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 1차 면접을 못 봤기 때문에. 내가 가운데 사장이 바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이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이 순서대로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1차 면접을 잘 못 봤다라고 하면, 그런 느낌이 있거나 못 봤었더라면, 그러면 종이 한 장 차이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따라하세요. 최종 면접 합격하는 0.01%의 비밀. 작전명 나머지 초토화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머지 초토화. 저 최종 면접에서 5명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무조건 내가 눈에 튀어야 되고요. 내가 제일 유능해야 되고요. 내가 제일 똑똑해야 되고요. 내가 제일 스마트해야 되고요. 내가 제일 뽑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머지를 초토화하면서, 나머지를 깡그리 깨부수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나머지가 다 쫄아서 어떻게 쟤는 저희 여기까지 준비해왔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스펙에서 완전 그 스펙에서 밀렸거나, 아니면 이미 내정돼 있거나, 아니면 제가 만든 좋은 놈 나쁜 놈 그 놈놈놈 강의에서 정말 좋은 놈인 겁니다. 스펙 되고 인상 좋은 애들. 내 백도 있어. 자, 여러분,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 좋은 놈이 생각보다 이 세상에 많지 않고요. 그런 사람만 뽑지 않습니다. 회사 들어가면은 모두 다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종이 한 장 차이만 만들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방법을 제가 여기다가 뭐 비법이니 뭐 숨기는 뭐 어쩐 대단한 거라고 써놨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별표 치세요. 자, 일단은 순서대로 앞부터 하겠습니다. 합격의 비밀 이겁니다. 1차 면접을 목숨 걸고 잘 봤었어야 됩니다. 어떻게? 정성껏 쓴 자소서로. 그렇게 쓰지 않았더라도 제가 말하는 유능함을 보여줘야 된다. 자, 따라하세요. 유능함을 보여줬어야 된다. 그래서 1차에서부터 이미 어느 정도 면접을 봐보면서 쟤 똑똑해, 쟤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라는 식의 총무팀과 해당 뽑으려고 하는 팀장급 사람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선택을 해놨다. 쟤는 꼭 뽑아야 된다. 얘는 좀 별로다. 얘는 좀 괜찮은데 저는 쟤랑 좀 같이 일을 하고 싶은데요. 이런 식의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이 돼 있다. 그래서 1차 면접을 뭘 해야 된다? 목숨 걸고 잘 봐야 된다. 자, 최종 면접 합격하는 방법입니다. 자, 2번. 자, 1번은 어차피 끝났다라고 보면은,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이유, 판을 뒤집어야 된다. 나머지 초토화 시켜야 됩니다. 나 무조건 돼야 됩니다. 자소서를 못 썼어도, 급하게 썼어도 어찌됐든 최종 면접까지 왔는데 내가 아까 말했던 이 5명 중에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어. 이게 그 회사가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1차 잘 본 것 같지 않아. 판을 뒤집어야 됩니다. 학교 통지 수신 이후부터.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1분 자기소개입니다. 여기는 대학 시절이나 인턴, 회사 경험에서 마감 기한에 쫓겨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일정 압박을 받았고요. 이런 일정 압박을 받았을 때 나는 집요하게 엄청난 끈기와 근성으로 끝까지 해낸 경험을 1분 자기소개로 하고요. 나는 끝까지 해낸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일반적인 얘기란 거고, 그런 비슷한 걸로 나를 표현하세요. 뭐 대단하게 표현하지 말고 담백하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뭐 끝까지 해낸 사람이다.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그런 사례를 1분 자기소개로 하든지, 아니면 이제 목소리 좀 너무 컸죠. 대학 시절부터 여태까지 실패를 계속 했는데 끝까지 진념으로 극복해서 성공했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인생에서 엄청난 실패를 했던 경험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굳이 성공까지 안 해도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로 어떤 힘든 상황에서 어떤 걸 버텨냈다. 이걸 바탕으로 뭘 판단할 수 있다? 너가 잘 버티는지, 버텨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사례를 중에 하나만 얘기해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임원 면접에서. 자, 왜냐? 이 임원들은요, 조직의 생리를 봤을 때 좋았을 때도 있었지만 갑자기 지전 발령 난다든지, 갑자기 인사고과가 깎였다든지, 실패 경험을 엄청나게 해봤다, 추락까지 해봤다가 이거를 계속 성과를 극복해서 어디까지 간 거다? 조직의 정점까지 갔기 때문에 이 사내 정치와 어떤 여러 가지 순환, 고난과 여러 사내 중에서도 특유의 실력과 엄청난 끈기와 엄청난 정치력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예?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 이런 사람들 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 이게 임원 면접의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자, 1분 자기소개 적어줬습니다. 자, 마지막 발언. 이거는 사실 별건 아닌데요, 제가 뭐 대단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잡아주고요, 가이드 해주는 것들, 이 4, 5번을 해주는 게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이유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떤 얘기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어떤 마인드로 어디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디까지 파고들어야 되고, 이 정도까지는 얘기해야 이 마지막 발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지막 발언이 정답이야 라고 하는 게 제 오프 강의에서 제가 지금 있는 친구들한테 하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학생분들의 서의 입장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그 회사의 조직의 관점에서, 그 팀의 관점에서, 그 팀의 역할의 관점에서, 그 팀의 역할이 회사 전반적으로 차지하는 관점에서, 회사 전반적인 관점 포함해서 그 팀이 가지고 있는, 팀에서 그 직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버는 역할적인 것까지 따져서 얘기하는 사람, 어떤 내용을 4번, 5번을 그런 것까지 잡아주는 게 저희 오프 강의의 목적이고요. 지금 저는 큰 그림을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4번, 5번 배표 치세요. 제가 하는 거 따라 읽으세요. 4. 1차 합격 통지서 수신 이후부터 6탄전으로 발로 뛰어서 현장에서 내 직무와 연결시킬 수 있는 답을 찾고요, 그걸 가지고 스토리를 만든다. 이게 마지막 발언입니다. 자, 5번. 조직의 정점에 있는 사장의 사람이 궁금해하는 그것을 파고들어라. 이것을 마지막 발언으로 한다. 이 두 가지가 뭘 보여준다? 문제 해결형 유능함 인재임을 입증한다. 이거를 보고 임원은 판단을 한다. 얘 돈 벌어오겠구나, 한번 얘랑 일해보자. 2, 3번이 짬뽕이고요, 4, 5번을 말하는 순간 픽스를 찍는 겁니다. 나 너네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야.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유탄전 발로 뛰는 게 뭐냐, 뭐 이거 좀 추상적이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령 이런 겁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제 오프 강의에서 이제 최종 면접 보시는 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내가 통신회사 KT 만약 최종 면접을 봐요. 그러면 당연히 KT 그 마케팅 부서에 있는데 내가 그 인공지능 제품을 많이 팔아야 돼. 기가진이죠. 그게 핵심 요즘 사업이라고 하면, 그럼 가령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시장에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가진이라는 거에 대한 KT 매장을 가서 당연히 뭘 해야 된다? 직접 기능을 다 만져보고요, 어느 정도 팔리는지 매장을 지금 학교 토신 받은 이후부터 10개, 20개 이상 매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이거 어느 정도 팔렸나요? 어떻게 하니까 잘 팔리던가요? 실제 현장에서 답을 찾고요,
어떤 직무? 내가 지금 마케팅에는 예를 들었죠. 뭔가 내가 실제적으로 마케터를 하려고 이 상품을 팔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지 고민을 해보고요. 모르겠으면 바로 현장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잘 팔리나요? 어떤 사람들이 잘 사고 있나요? 아니 눈을 지켜보는 겁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마지막 발언에 나 정말 가고 싶어서 이 받는 순간 이후부터 20개 이상 매장 갔고요. 매장에서 뭘 봤다? 내가 이런 고민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잘 팔릴 것 같다. 그래서 내 직무에서 난 들어가서 이런 내가 그 준비해온 것들 이런 경험 바탕으로 들어가서 이걸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자소서 단계에서 나온 베스트고요. 그럼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자, 근데도 지금 마지막에 0.01% 되는 사람 중에 내가 1차 면접은 고만고만한데 마지막에 뒤집거나 1차 면접은 또 어느 정도 봤는데 마지막에 날 되는 이유, 스펙이 그냥 좋은 사람이 뽑히게 하지 않을 이유, 이 4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발로 뛰어서. 자, 5번 좀 어렵나요? 자, 이거 중에 택일이에요. 택일. 4번, 5번 중에. 자, 5번. 조직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궁금해하는 그것. 자, 따라하세요. 세 가지 있습니다. 1. 말단 직원이나 대리가 일하는 현장의 문제점을 알고 싶고 해결하고 싶어. 나는 그게 궁금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봐. 왜? 그게 너의 유능함을 보여주니까. 너가 돈 벌어올 인재인 걸 보여주니까. 자, 1번이고요, 이게. 2번. 현재 회사가 추구하는 돈 버는 전략 사업 때문에 너를 뽑는 것이고, 너가 그 이유를 명확히 찾아내는지가 난 궁금해. 그리고 너가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인재임을 경험을 한번 담백하게 설득을 해봐. 유능함입니다. 3. 지금 우리 회사 위기이고 노답이거든. 너만의 시각으로 새로운 사업이나 전략을 데이터 기반, 팩트 기반으로 명확하게 제시해봐. 근데 꼭 그게 정답일 필요는 없어. 너만의 시각인지가 중요한 거야. 어떻게 마지막 발언으로 너가 그 정도까지 준비했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너한테 이 스펙을 뛰어넘는 한 번의 합격, 한 번의 기회를 줄 수는 있을 것 같게. 아니면 내 딸도 지금 명문대 나오고 공부 잘하고 학점도 좋고 좋은 교육 시켜가지고 똑똑한데 내 딸들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무난무난하고 학벌 좋고 학점 좋은 애들 그냥 뽑을게. 4, 5번 해야 되는 겁니다. 스펙 좋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누구나 가고 싶은 회사는 뭐다? 누구나 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되는 0.01%의 사람들은 이 지금 제가 말하는 1, 2, 3으로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스펙이 좋음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떨어졌던 이유, 1차 면접을 못 봤었기 때문인 거고요. 그 면접을 못 봤던 이유는 자기소개서를 잘 못 썼기 때문인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자, 뭐 대단한 거 기대하신 거 아니죠? 자, 왜냐? 저는 정말 실질적인 얘기만 하고 되는 방법만 얘기하고 저는 좀 제가 유튜브 책 보면서 진정성 있는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어찌됐든 오프라인 강의 오시면 이거보다 보다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까지 해야 된다는지 계속 코칭해주고 가이드를 잡아줄 겁니다. 적극적인 분들에 한해서. 자, 자, 그럼 이제 이런 1, 2, 3번 방법을 제가 얘기했는데 이 조직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 말단 직원이나 대리가 일하는 현장의 문제점을 궁금해하고요. 이미 까먹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는 사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전 강의 때도 했는데 은행에 대한 마지막 면접이다. 자, 그럼 생각이 어디에 미쳐야 될까요? 지점에 KPI를 올려야 되는데 신규 여신? 아니면 고객들이 많이 와서 편하게끔 해줘야 되겠는데 내가 가령 우리은행이다. 뭐 기업은행이다.
시험 찾아가 봅니다. 갔는데 지점에는 되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네. 이런 부분이 좀 다른 은행에 비해서 좀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은행은 이런 거 있는데 왜 여기 이런 거 없지? 아니면 대리가 일하는 이쪽 여기서는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는 내가 지금 살짝 찾아보니까 이런 게 없는 것 같네. 자, 저는 지금 제가 여기서 일을 안 하고 있지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은행을 하나 갔는데 그 비밀번호 입력하는 창에 뭐 확인 누르는 버튼이 없더라고요. 그 입력한 다음에 그 은행 직원이 이 확인 버튼 누르셔야 됩니다. 이러길래 그럼 그 아래다가 그냥 그 확인 아래 그 비밀번호 입력한 후에 여기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라고 스티커 붙여놓으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내가 행원이 되고자 하거나 어떤 팀의 조직원이 되고자 했을 때 내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게 없으니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 조사를 해보고요. 아니면 실무자 만나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난 들어가서 왜 일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줄 아는 사람 마지막 발언으로 나 책임감 있고 그냥 들어가고 싶어요. 그냥 저는 뽑아주세요. 저는 원래부터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보다 뭐라도 실질적으로 유탄전이든 뭐든 만들어 내오는 사람, 내가를 왜 뽑아야 되는지 이렇게 유능하게 생각을 해보는 사람, 이게 마지막 발언 되는 0.01%에 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겁니다. 자, 2번. 현재 회사가 추구하는 돈 버는 전략 사업 때문에 너를 뽑는 것이고 너가 그 이유를 명확히 찾아내는지가 궁금해. 그리고 너가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인재인지 경험을 담백하게 설득해봐. 어떤 회사든지요. 사람을 수백 명 뽑아놓고요. 아무 경영 전략 없고 비슷한 산업이라고 해도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전략을 이해하고요. 왜 나를 뽑으려고 하는지, 이런 직군을 더 뽑아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 역할 안에서 뭐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명확하게 그걸 찾아낸 사람, 어떤 그런 산업 구조라든지 그 회사 측면에서 그 전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미래에 할 건데 입사 포부도 그렇게 적혀 있고 이런 미래에 나의 직무에 나의 경험으로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인재, 그렇게 마지막 발언을 하던지요. 아니면 지금 우리 회사가 위기고 노답이니까 너만의 시각으로 새로운 사업이나 전략을 어떻게 너의 열정으로 마지막 면접 전에 데이터 기반으로 그 수치를 찾아보고 고민해 본 다음에 명확하게 똑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여기 회사는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 면접 보기 12시간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서 조사해 본 결과 실제적으로 현장에도 가보고 실제적으로 이런 조사를 해본 결과 이런 데이터들 이런 기반으로 이렇게 있으니 이런 상품이나 이런 제품을 잘 팔기 위해서는 아니면 이런 기술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이런 시장에서 이런 공학도나 이런 이렇게 영업을 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고요. 이런 전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맞춰서 제가 가지고 전공했던 분야나 제가 준비해온 이런 경험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너네 새로운 하려고 하는 사업이나 너네 전략에. 지금 중구난방으로 얘기했지만 맥락은 똑같습니다. 조직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궁금해하는 걸 파고들고 감동을 시킨다. 어떻게? 육탄전으로 몸으로 움직이든지 아니면 이런 보다 실질적인 얘기를 들고 가서 필살기로 마지막에 초토화시킨다. 나머지 4명을 3명을 초토화시킨다. 나한테만 질문이 쇄도하게 한다. 마지막 발언으로 픽스 시킨다. 무조건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를. 뭐에 반해서? 이거에 반해서. 스펙에 반해서. 자, 이런 거를 마지막 발언에 만들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사실 취업이 지금 마지막 면접을 보기 두세 달 전부터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게 안 되더라도 급하게 하더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몰입을 하면
몰입을 하고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뭐라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돼야 됩니다. 그리고 1차 면접도 못 받더라도 지금 이거 만들어 가도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왜냐? 대부분 고만고만 한계 취업 시장입니다. 이렇게 유능함을 보여주고 이거 하나로 종이 한 장 차이를 만들어내세요. 제가 말했던 자기소개서 단계에서 못 만든 그 종이 한 장 차이를 이렇게라도 최종 면접에서 무조건 돼야 되기 때문에 뭐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이거 바탕으로 만들어내세요. 제가 오픈왕에 있으면 이제 이런 거를 뎁스 있게 그 가이드 시켜드릴 텐데 피드백 시켜주시거나 어쨌든 이런 큰 그림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6번. 대학 시절 모임 활동을 통해 사람을 잇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해왔고요.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액티브하고 활동적인 성격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나의 이미지 메이킹 컨셉입니다. 들어가면 등산이나 모임 활동을 되게 많이 권장을 하고요. 두루두루 다른 사람들 소통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중간자적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남자든 여자든 조직의 리더는 파가 갈린다든지 끼리끼리 노는 걸 싫어합니다. 특히 친한 사람끼리만 또 친하게 지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재, 그런 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은 인재,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고 액티브한 사람이다, 활동적인 성향의 취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이미지 메이킹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 활동적이고 중간자적으로 사람들 이렇게 있는 거 좋아해요. 이런 컨셉입니다. 자, 그리고 7번. 직무 관련 경험이나 자랑은 임원이 자소서 보고 궁금해서 먼저 물어볼 때만 답변합니다. 나 꼭 이거 나 자랑하고 싶어서 먼저 하죠. 이미 자소서에 현관펜은 다 칠해져 있고요. 이미 이력서 안에 공모전이나 모든 경험들 다 현관펜 칠해져 있습니다.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물어보지 않는 한 내가 먼저 말하지 않는다. 오버페이스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인 큰 그림입니다. 뭐 대단한 거 기대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는 실제 이제 어떤 사례까지 어떻게까지 말을 해야 되는지 초초 필살기처럼 말을 해주겠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팁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원래는 이 강의를 마지막 면접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좀 원래는 한 구독자가 더 많은 시점에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지금 제 강의를 기반으로 최종 면접 가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회사 최종 면접 단계에서 저도 놀랐습니다. 제 강의 보시고 최종까지 가신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라도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다 일일이 상대할 수가 없으니 사실 그래서 지금 기업 분석 자소서 강의 제작하다가 도중에 이걸 만들게 됐습니다. 워낙에 요청이 세도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로 이제 그 기업 분석 제 강의는 원래 이제 그 자소서 분석 자소서 문항에 대한 분석과 기업 분석을 계속 할 거고요. 예, 어느 회사 어느 산업이든지 뭐 여행도 뭐 서비스 제 주식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기반으로 이것만 본질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 강의를 보시고 취업이 되시면 많이 주변에 홍보 좀 해주시고요. 뭐 댓글 보니까 나만 보고 싶은 유튜브라고 해서 예, 많이 좋은 거 많이 공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래야 구독자 수가 늘어나야 제가 좀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 강의의 본질은 이겁니다. 예, 저만 할 수 있는. 제가 요즘 유튜브 대도서관님의 책을 보고 또 다른 기존에 샀던 책도 보고 하면서 좀 이제 강의 제작이 늦어졌는데요. 예, 여러분들 꼭 최종 취업 합격하셔서 저희 마리처럼 오롯이 전진하길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